오늘 준비된 얘기는 일단 국내 정치 얘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늘 그렇듯이 사실 여기서 세 명이 모이면 국내 정치 얘기는 이제 저밖에 흥미가 없고 나머지 두 분은 약간 항상 좀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홍성만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 이슈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사실상 이제 또 시작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원래 언제 사퇴할 거냐 이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4일이지 않을까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6일부터 그 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직 사퇴하고 이제 연임 도전할 때 전당대회 준비 이틀 전에 그만두고 연임 도전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례를 따르지 않겠느냐.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 전례를 따랐는데 오늘 그렇게 대표 사퇴변을 얘기하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정치에 눈을 떴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최고위원 하면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선당우사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윤석열 정권과 같이 싸운 전의자 동지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내가 마지막까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뭘까? 도정님 뭐 훔치는 게 직업이니까 이 말은 뭘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보통 의리를 지킨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네. 일단 뭔가 문제가 있는 뭔가 거. 문제가 있을 때 의리를 네.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2년 대통령 2년 차잖아요. 네. 2년 차면은 한창 대통령 힘이 셀 때고 오. 또 여당 대표는 또 그러니만큼 약간 대통령이랑 얼마나 이 힘센 대통령을 입법적인 파트너로서 어떤 방향으로든 이 대통령의 방향과 함께 가는 네. 좀 그런 그림을 좀 통상적으로 좀 그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재명의 뒤통수는 안 치릴 테니 믿어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부터가 네.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신문에서 다뤄지기로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어떤 갈등이 계속 빚어진다. 그래서 유럽 순방 갈 때 뭐 정청래 대표는 안 오고 김민석 총리만 와서 뭐 네. 순방을 뭐 했다느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한테 유리까지 안 지키겠습니까? 물론 뭐 약간 내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제 문재인과 노무현과 여기서부터 흘러오는 좀 더 뿌리 깊은 뭔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는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지인데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당원 동지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평소에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안 그렇다는 의심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본인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직접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착한 말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를 내세우는 말이니까 내 자랑하는 말이니까 착하고 순수하신가요? 제가 그렇다고 답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쟁이의 패러독스 같네. 이게 이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게. 야.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정청래 대표의 이 말은 이 일련의 말은 혹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또는 노선적으로 충돌하더라도 나를 믿어줘 뭐 이런 뜻이겠네요. 네, 뭐 일종의 알리바이 세우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미 예견된 바가 아닐까요? 이미 우주 경제 전쟁이 아니고 여당의 전당대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전당대회 구도를 얘기할 때 그 전까지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구도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내각을 잘 이끌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대 김민석의 구도 아닌가 했는데, 오늘 또 나온 얘기, 사실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뭐 어제도 나오고 했는데 그 전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송영길 의원이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전당대회 관련 얘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긍정적으로 출마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내가 일단 출마를 해서 3파전을 만들어서 결선까지 가는데 결선에 내가 안 가면 김민석 총리를 미는 방향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오늘 뭐
이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게 이슈가 돼요. 사실 이게 뭐냐 싶은데 그러면 3파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론 신문 보면은 다 3파전이라고 하는데 이 3파전 구도에 대해서 조정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의원도 친명인가요? 언론은 그렇다고 분류를 해요. 네. 친명인 것 같기도 하고 전 사실 송영길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최근에도 무죄를 받아가지고 약간 좀 복권된 그런 느낌이 네. 있기는 한데 잘 몰라가지고 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네. 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나름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은혜를 어느 정도 좀 베푼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지역구인 네, 맞아요. 계양을 또 네,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서울시장 출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렬하게 정말 산화하고 그 과정에서 뭐 하여튼 뭐 참 맞기도 하고 뭐 물병을 집어던지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고 막 그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친명 2명과 친청이라고 하나요? 네, 친청 친청이라고 본인이 정청래니까 네. 정청래 vs 친명 2명이 붙는 그런 구도를 우리가 보통 3파전이라고 굳이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송영길 대표는 김민석 총리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가 저는 오히려 약간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3파전도 있고 저런 3파전도 있는 거죠. 뭐.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보면은 에우고와 티탄제 싸움인데 네. 저 멀리 또 엑시즈가 와가지고 자 이제 우리랑 누가 손잡을래 이걸 하는데 이제 처음엔 에우고가 접근을 해서 아 협상을 잘 할까요 그랬는데 거기서 미네바 자비가 이렇게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에 화가 나 샤 아즈나불이 하만 칸을 붙들고 막 멱살을 잡아갖고 이제 협상이 깨지고 결국 이제 엑시즈는 티탄지랑 손을 잡거든요. 뭐 이런 3파전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게? 네. 건담을 보셔야 되는데 아 건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그래서 표정을 한번 보셨어야 돼요. 아 그래요? 화면이 표정이 이쪽으로 나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혹시 보셨나요? 뭐 저런 사람이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네. 네, 아무튼 뭐 3파전인데 근데 혹시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출마하든 아니면 내가 돕든. 아, 2개 선거를 치렀는데요. 네. 지난 대선이랑 어.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 그 지난해 둘 다 이제 권영국 후보가 출마했을 때 그렇죠. 그때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나가는 선거는 예를 들면 학생의 선거 포함해가지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나요? 제가 나간 선거는 당직 선거 한 번이었는데 네. 대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뭐 경쟁적이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선거에 대해서 3파전이다라고 할 때 네. 그 3파전이란 보통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단 그 1, 2, 3 세 명의 색깔이 달라야 되고. 아, 세 명의 색깔이 달라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얼굴 색깔이나 뭐 옷 색깔이 다른 게 아니고 노선적으로 다른 것이다. 네, 그렇죠. 옷 색깔도 뭐 다를 수 있고. 아, 옷 색깔은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노선도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비슷한 2명과 혹은 뭐 독보적인 그 2명과 다른 성격의 한 명이 나왔을 때는 사실 그건 조금 3파전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3파전인데 그 본질적으로는 결선을 이미 네. 전제를 하고 네. 나오는 어떤 상태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선에 가면은 결국 떨어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밀어주자.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3파전은 아닌 것 같고 이 양대 세력의 싸움인데 약간 일종의 공학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 뭐 이번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도 네. 이미 친청과 반청이라고 네. 다들 해석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언론이 그렇게 보죠. 네. 근데 친청과 반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친명과 친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친명의 범주에 들어가는 두 주자가 김민석, 송영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양대 세력의 싸움일 뿐이다. 네. 그렇군요. 연금술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연금술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 선거, 당직 선거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는 인물 간의 싸움, 계파 간의 싸움을 띠고 있어도 네. 이게 최소한 모양새만큼은 어떤 정책 선거, 비전 선거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민주당 당직 선거는 혹은 당대표 뭐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그 2개가 바뀐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미 계파 간의 싸움이 돼 있고 본질적으로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 국무회의 때인가 뭐 네. 청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네, 어젠가? 어제? 그젠가 봐요. 네. 네. 그때도 약간 이게 뭐 오늘인지 어젠지 그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뉴스가 많으니까. 여당의 어떤 그 전당대회를 앞둔 언론의 보도들이 사실 너무 그 모양새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거공학과 서로 간의 어떤 뭐 이런 말싸움 이런 거에만 언론 보도도 집중이 되죠. 네, 그래서 구색 맞추기로 청년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얘기는 뒤에 할 거니까 청년 얘기는 그때 가서 한번 더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고 왜냐면 연금술을 해야 되는데 청년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뒤에 가면 있어요 청년 얘기가. 이미 네. 다 짜져 있네요. 계획 그렇죠. 홍성만의 큰 계획 안에 이미 네. 연금술이 들어있다. 우리는 홍성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결국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노선의 차이라는 거는 있긴 있다. 그게 예를 들면 언론 표현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뭐 중도 실용 그다음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 정치에 대한 어떤 포용 이런 노선을 갖고선 가는데 정청래 대표 쪽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원래 민주당이 잘하는 거 검찰개혁 그래서 이번에도 보안사건 폐지 이런 거 또 올리잖아요. 검찰개혁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뒤에 이어지는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등등의 개혁 이런 거를 쭉 밀면서 이 보수 세력을 절멸시키자 뭐 이런 거 그런 스타일로 가자 이 두 개의 노선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노선 경쟁을 해야 사실 유권자들도 그렇고 다른 정치 세력들도 그렇고 아 우리나라에서 집권하고 있는 세력 제일 큰 세력이 어디로 가는구나 이걸 가늠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세력들도 그럼 우린 이쪽으로 가고 우린 저쪽으로 가자 뭐 이런 가늠이 될 것이고 유권자들도 그것에 근거 갖고 평가를 할 거잖아요. 중도 실용으로 여당이 가기로 하면은 그게 맞는 거다 틀린 거다 또는 지금까지 하던 그 개혁 정치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는 거면 그것도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판단할 텐데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완전히 퇴행적인 어떤 그 싸움으로 귀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왜 검찰 개혁을 충분히 하지 않니? 뒤에 검찰 집단의 음모가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부터 근데 이런 얘기는 그나마 뭐 어떤 정책과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들까지 다 동원돼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특정 유튜브는 예를 들면은 무슨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거는 반드시 친청이냐 친명이냐를 필터링을 넣고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소위 말하는 친여 유튜브 세계가.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뭐 반대편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노회찬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회찬 재단의 비전 포럼이라는 데서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아니고 이웃집 극우라는 그러한 책인데 그 책에 대한 북토크를 하자. 그래서 이 노회찬 재단의 정치학교 교장인 강상구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인 장석준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셋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해설을 막 했습니다. 이런 거 썼다. 저도 이제 그 책을 같이 썼으니까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나는 거기서 극우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극우 세력이란 무엇이며 극우 정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방식으로 조직이 되고 있으며 극우 포퓰리즘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내용에 이게 무슨 전당대 얘기도 없고 친명 친청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극우 정치에 대해서 학술적인 접근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정의상 딱 올라오니까는 벌써 악플이 달려. 뭐라고 악플이 달리냐? 김민아 같은 녀석을 노회찬 재단 유튜브에 출연을 시키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내가 평소에 뭔 잘못을 했나 이 사람한테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현역인 정치 평론가 시사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론을 하면서 이 여당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친명인가 또는 친청인가 이런 렌즈가 있겠죠. 그 렌즈로 보는 거죠 저를.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러면 노회찬 재단인데 노회찬 전 의원은 어쨌든 개혁을 뭐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인데 검찰과도 싸우고 그러한 훌륭한 분의 유튜브에 그 개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녀석이 나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개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고 그랬지. 근데 아무튼 간에 억울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세상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무슨 친명용사 친명용사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향, 노선 이런 걸 얘기해라.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친청 쪽에서 친명 유튜브 쪽한테 당신들은 정부 광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돈 받고서는 이 김민석 총리의 유리한 말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무슨 뭐 자리를 받고서는 지금 자리를 약속받고서는 이렇게 친 김민석 논조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상대방 쪽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사실 뭐만 하면은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해하려고 이러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그건 자폭이잖아요. 여당 대표가 연임을 했는데 자기네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는 자폭하겠다는 얘긴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온갖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서 사실 언론과 저 같은 평론가들은 이게 본질적으로는 노선 경쟁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전 투구 머리 저 뜯고 쥐어받고 이거밖에 안 남은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민주당한테도 안 좋고 우리 정치도 우리 한국 정치 전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소정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요, 회고랄까요, 이런 데서 좀 기인하는 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면 오늘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 사퇴 이후에 처음 한 일이 문재인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토닥여 주시더라. 서울 도서 뭐죠? 그 재밌는 거. 국제 도서전. 네, 서울 국제 도서전. 평산책방 하시니까요. 평산책방의 대표로 와서 거기서 책 좀 이렇게 팔고 했는데 거길 또 바로 가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혹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민감한 발언이 나왔으면은 대서특필됐을 텐데 그런 발언은 없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등을 토닥여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뭐겠어요? 문재인처럼 되고 싶지 않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제 문재인처럼 좀 개혁, 뭐 이런 진보 이런 얘기 안 하고 좀 중도 보수로 가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보수 인사들도 이제 필요하니까 기용하는 거다. 실용주의다. 네. 그러니까 뭐 이명박스러운 좀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최근에 그래서 뭐 내란 옹호한 인용한 이런 사람들 막 주워 쓰잖아요. 인요한 전우요. 네. 네, 뭐 그런 뭐 좀 정책에 딱히 줏대 같은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키워드는 좀 중도 보수로 가져가시는 게 한편에선 문재인의 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는 반대신 것 같아요. 문재인의 적자다 내가. 문재인의 그 개혁의 그 흐름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국 혁신단에 합당도 하고 뭐 검찰개혁 끝까지 한번 내가 제대로 하고 이 개혁을 하려고 우리가 집권한 거 아니냐. 네. 문재인 때부터 했는데 문재인이 그 뭐 잘 하셨는데 네. 좀 부족했으니까 이번엔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약간 이런 쪽으로 약간 두 개가 좀 분화되는 느낌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그런 점에 사실 좌파들 우리 운동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요? 무슨 네. 말 했습니까 도대체? 그때 약간 크게 두 가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 좀 철저하게 개혁을 해라. 개혁을... 불철저하게 하냐. 친척이구만 이거 도적이. 이런 친척 얘기를, 도적. 아니 친명 용사님이 또 균형을 또 맞춰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좀 불철저하게 한다 이컨대 뭐 이런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부터가 후퇴죠. 원래는 임금주도 성장인데 네. 자영업자들이 이제 또 약간 그쵸. 해줘야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쓰면서 최저임금 올리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2년 차까지 열심히 올리더니 반발이 뭐 있고 뭐 코로나가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금세 그게 이제 후퇴가 됐죠. 후퇴하고 산입 범위를 조정해가지고 산입 범위를 이제 네.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뭐 올리지만 못한 걸로 만들어 버렸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철저하게 한 게 문제인 것도 있는데 해야 될 개혁을 아예 안 했다라는 문제도 많이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사회경제적 문제들. 근데 뭐 차별금지법 나중에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영원히 결국은 안 하고 끝냈고 검찰개혁 같은 정치개혁에 매몰돼서 예를 들면 그 촛불 시위 때 가장 크게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재벌개혁 요구였거든요. 네. 근데 집권된 이제 3년 차부터 이제 재벌들 불러서 청와대에서 하하호하면서 네. 이재용이랑 악수하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박근혜 풀어주고 그런 것들 다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개혁을 불철저하게 했다, 해야 될 개혁 안 했다 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럼 이재명이랑 정청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이명박 정권이 하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뭐 지금 갖다 쓰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실 그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친청이라 부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거 보면은 네.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게 난 서운하다. 확실히 나는 친척이구만. 아니, 이게 라벨링이 무서운 겁니다. 극우 포퓰리즘을 연구하신 분이라 그런지 포퓰리즘의 이 수단을 잘 쓰시는데 저는 이제 친청이긴 쉽지 않은 사람이긴 합니다. 아무튼 친적이죠. 친적. 그쵸. 빨간색이 좋지 뭐 파란색은. 네. 그렇습니다. 난 빨간색이 좋아. 네. 빨리 국힘이 망해야 빨간색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문재인이 뭐 박근혜 풀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얼마 전에 지선 때도 막 돌아다니시고 했는데 정체성을 묻고 싶다. 이재명 정권과 정청래 그쵸. 대표한테.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은 저는 약간 이명박 같은 것 같아요. 오. 실용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재벌들, 그러니까 특히나 테크, AI 네. 이런 기업들의 고도 성장을 일단 국가적으로 모방을 하고 거기서 나온 초과 이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나눠 보겠다. 약간 이런 계획에 가까운 것 같아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본인들이 드라이브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연금술한 거예요. 네. 반대로 그러면 이제 개혁을 말하고 싶은 정청래라는 사람들은 네. 니들이 개혁 세력이냐? 아, 본인들이 하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검찰 개혁을 저는 지금 몇 년 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뭘 했다가 이걸로 부족하다. 검찰 개혁은 영원히 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 그렇죠.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완료되지 않는 것이 그것의 목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 정도예요. 네. 이제 뭐 보안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안수 사건 뭐 했다가 그것까지 뺏고 나서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 다음부터 뭐 경찰 개혁할 건지 뭘 할 건지 중수청 개혁할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 개혁. 네, 저는 그쵸 언론 개혁해서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는 뭐 뭘 개혁할지 모르겠어요. 뭐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게 사회 변혁의 어떤 동력,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이것만 깎아먹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뭔가 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들을 문재인 정부가 많이 이제 깎아먹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범진보 세력이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정청래 세력도 저는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듭니다. 네. 개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의 실제 삶이 바뀌는 건 없고 오히려 이렇게 피곤한 문제로 이 개혁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저는 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술사님은 개혁을 좋아하세요? 개혁을 싫어하진 않지만 네. 개혁보단 혁명이 좀 더 낫죠. 오, 이런 또 완전 운동권스러운 얘기가 또 나왔네요. 개혁은 개량이다. 개량이냐 혁명이냐. 개량이냐 혁명이냐. 반성합니다. 친척으로서 반성하게 되네요. 네. 지금 뭐 개혁을 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 진보의 입장에서 네. 진보 입장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니 뭐 무슨 용어를 써도 좋은데 뭐 리버럴이라고 해도 좋고 뭐 민주개혁 평화 세력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텐데 이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는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진보들이 우리가 개혁하는 걸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민주당 세력이 우리는 원래 사실은 보수야. 그래서 중도적이고 이러한 또 책임 있는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지 뭐 진보적인 사람들만 대변하고 이런 세력은 원래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중도 진출할 테니까 좌측은 뭐 알아서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진보한테는 좋은 겁니까? 사실 첫 번째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민주당한테 너무 이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연합을 강요받은 적이 많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은 이번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뭐 친척 친명이네요. 그쵸. 친명이 2대 친청 1이라.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진보 세력이 사실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팔짱 끼고 지켜봐야지. 그게 뭐 정청래 플러스 뭐 정부 여당한테 개혁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역시 연금술사라서 전략을 생각하시는데 그럼 개혁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측이 주장하는 개혁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개혁을 얘기하는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뭘 또 개혁할지는 아까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개혁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선 그들이 개혁을 말하는 의도를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진심으로 개혁을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중도 보수 실용주의 노선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것과 반대되는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안티테제적으로 저는 개혁 노선을 표방을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들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 그 개혁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비전, 어떤 이념적인 의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전 투구에서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좀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개혁을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개혁에 해당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이루거나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결집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반대하는 의미로서의 개혁이라는
서사를 갖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야, 혹시 그런 제목의 책을 아십니까?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명저가 있는데 오늘따라 책 광고가 상당히 그러니까 많아요. 요거 이 책 말고 이 책은 이제 우주 경제 전쟁이고 이 책 말고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는 또 명저가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랑 비슷한 말씀하셔가지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 경쟁을 하려면 똑바로 된 노선 경쟁을 해서 좀 그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